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기술 상용화 가능 시점이 2017년으로 나갔는데 2027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을 댓글로 지적해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추월하려면 니콜라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대차는 수소트럭 양산을 시작했고 스위스에 수출까지 하면서 수소차 분야에서 한두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이목은 현대차가 아니라 니콜라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새로운 기업의 탄생, 혁신을 지향하는 이노베이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테슬라는 저 멀리 달려가고 있는데 현대차를 포함해서 완성차 업체는 이제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각자 자율주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게 아니라 파트너십, 협업을 하고 주행 정보를 공유해야만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테슬라가 영업이익을 내고 공개한 기술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슬라 모델 3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연구 분석을 했을 겁니다. 결과는 중앙집중형 반도체 칩, 자율주행 칩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두뇌에 해당하는 ECU, MCU는 테슬라가 약 6년을 앞서간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반도체 기술로 전기차 시장을 시작한 기업이고 현대차와 완성차 업체들은 기계기술로 성장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도체 기술은 없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기계산업에서 전기전자산업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이 타는 전기차는 지금 현재 기술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만 하더라도 배터리 충전 시간은 20분, 주행거리는 46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소 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아파트, 공원, 휴게소 등 어디든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거리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솔린차 주행거리가 문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국의 CATL도 100만 마일 배터리 기술 완성, CTP 기술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GM의 더그파크 부사장도 100만 마일 배터리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배터리 셀 가격도 $100 이하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LG화학도 90년대 초부터 투자를 해서 1만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삼성 SDI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을 누가 먼저 하고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의 도요타도 아마존과 손잡고 자율주행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빠르면 내년부터 NDVI에서 반도체 칩을 사서 제네시스에 탑재를 하고 데이터 축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미국 애프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데이터는 테슬라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가 여러 회사와 파트너, 협업, 공유를 하며 사업을 하듯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정보를 공유해야만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꼬린 지점은 없는데 멀리 앞서가는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선수를 여러 명 데리고 교대로 달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따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합쳐서 연간 자동차 판매량 약 700만 대, 도요타는 작년에 1000만 대를 팔았으니까 두 회사를 합치면 1500만 대 이상은 됩니다. 여기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들어오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2000만 대 이상은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판매 목표는 50만 대입니다. 2000만 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50만 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수치상으로 40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GM이나 포드까지 들어온다면 데이터 양적인 면에서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3나노, 4나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은 해도 정보 공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촌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 손에 꼽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라는 점이 정보 공유를 함께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선두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쳐져서 경쟁하는 입장이라면 파트너십, 협업, 공유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다면 아무리 글로벌 완성차 업체라고 해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와 이를 따라가야만 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든 수소차든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입니다. 한두 발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서 경쟁을 할 것인지,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